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데올로기의 순관대성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 언어는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언어는 없다라는 명제에 대한 락강과 포스트 구조주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메타 언어는 없다는 것에 대한 락강의 입장과 포스트 구조주의자의 입장,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하는데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텍스트는 항상 자신의 주석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메타 언어는 없다는 거죠. 문학 텍스트는 항상 자신의 주석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소위 텍스트가 텍스트를 해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그것의 대상과 그 주석과 동일한 수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가 텍스트를 주석한다. 텍스트가 텍스트를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해석은 문학적 자료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석은 문학적 자료체,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체, 텍스트와 그것에 대한 외부의 해석 사이의 고전적 대립이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이미 그 자신의 해석이라 할 무한한 문학 텍스트의 연속성으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메타 언어가 주체 텍스트와 그것에 대한 외부의 해석, 요게 외부 해석이 메타 해석이거든요. 요게 그 자신의 해석으로 내재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 언어, 외부적 메타 언어의 위상이 내적인 메타 언어로 대체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론적 텍스트 자체를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 읽는 것이다. 이론적 텍스트 자체를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 읽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리 효과를 산출하는 텍스트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라고 자처하는 그것의 주장을 괄호 안에 넣는다. 이 외부의 해석, 이것이 이제 내재화돼서 하나의 내적 메커니즘을, 내적 메타 언어의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의 메커니즘이죠. 예. 이게 진리 효과를 산출하는 텍스트의 메커니즘. 이게 메타 언어의 내재화예요, 이게. 메타 언어의 내재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라고 자처하는 그것의 주장을, 즉 그 해석을 괄호 안에 넣는다는 것은 절대 해석은 없다는 것이죠. 절대 효과는 없다. 절대적 진리 효과는 없다. 그래서 진리의 상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버마스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일종의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을 발견한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 일종의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 이게 뭡니까? 이게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 미학화가 이루어지면 네가 만들어낸 미학화도 좋고 내가 만들어낸 미학화도 좋고, 그럼 미학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 의해 진리는 다마의 진술의 문체 효과들 중 하나로 축소된다. 진리는 하나의 해석이 아니죠. 하나의 주석이 아니에요. 하나의 메타 언어적 입장이 있지 못하죠. 그것은 다마적 진술의 문체 효과들 중 하나예요. 다마적 진술의 문체 효과들 중 하나로 축소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텍스트를 갖다 해석하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하나하나가 다 미학적 이 진리 효과다 이거죠. 미학적 진리 효과. 그게 텍스트의 메커니즘 안에 있다 이거죠. 그걸 드러내겠다 이거예요. 진리 효과를 산출하는 텍스트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죠.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락강은 항상 진리의 경험으로서의 정신분석을 강조한다. 예, 락강은 진리를 경험하라. 대면하라. 진리는 일종의 허구처럼 구조화된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나의 진실, 나의 본질, 나의 진실은 충만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구. 일종의 허구로 구성되어 있는 허구. 허구 가운데 중심의 허구를 중심으로 쫙 외부에 구조화되어 있는 게 나라는 존재의 진리라 이거죠. 사회라는 그 어떤 그 유기체의 진리는 뭐냐? 사회라는 유기체는 하나의 허구가 중간에 허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구조화된다 이거죠. 허구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도 뭡니까? 이데올로기도 그 가운데 허구가 있어요. 그 허구를 갖다가 외부적인 이론으로 다 감싸버리는 것이죠. 그 환상적 그 이론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버리는 것이죠. 인민이 그 허구를 알게 됩니까? 인민은 허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의 이론에 경도돼 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중심에 있는 허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인민들이 그 허구를 보는 순간 그 이데올로기는 무너지는 것이죠. 진리는 일종의 허구처럼 구조화된다는 그의 태제는 진리의 차원을 텍스트의 진리 효과로 환원시키는 포스트 구조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리 차원을 텍스트의 진리 효과로 환원시키는 텍스트가 텍스트를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메타 언어의 내재화 시키는 그런 포스트 구조주의와는 상관이 없다.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환유는 은유에 대해 확실히 논리적 우위를 갖는다. 환유가 우선이에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은유적 단절은 어떤 거냐?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볼 때에 텍스트의 흐름의 환유적 소산을 고정시키고 경로하거나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은유적 단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은 계속해서 환유적 소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 뭐가 나타납니까? 그래야 이 일종의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은유의 단절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럼 텍스트의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텍스트의 흐름의 환유적 소산을 고정시키고 경로하고 지배하게 된다고 보는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가 된다. 뭐가? 은유적 단절은. 은유적 단절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은유의 우위성에 대한 락강의 주장은 환유적 미끄러짐은 항상 은유적 단절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유적 미끄러짐은 항상 은유적 단절에 의해서 지탱돼야 한다. 은유적 단절이 환유적 미끄러짐을 지탱하는 것이죠. A라는 환유적 미끄러짐의 A라는 환유의 과정에서 어떤 가라는 미끄러짐이 있을 때 은유적 단절은 그 가라는 미끄러짐을 통해서 다시금 환유적 소산을 갖다가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B라는 미끄러짐이 생기면 이 B라는 미끄러짐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또 환유의 그 소산을 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유라는 것은 환유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환유를 지배하고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환유를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환유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없으면 담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론이라는 게 뭡니까? 담론이라는 거는 이 언어의 환유 과정을 갖다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차원이 환유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환유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유의 영역, 범위, 어떤 중심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이 담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뱅뱅 도는 그런 환유적인 흐름은 이건 그런 어떤 이 미학화적인 과정은 락강에게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결의에 대한 기표로서의 남근 기표, 노빔점에 대한 락강의 이론을 텍스트 과정에 산종을 제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환유의 미끄러짐을
환유적 소산을 고정시키고 경로화시키고 지배하는 것, 그거나 텍스트 과정의 산종을 제어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결코 이 은유 이 결의에 대한 기표로서의 남근 기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결여 자체에 대한 기표임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결여를 단 하나의 기표인 일자 속에 국소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네. 락강은 결여를 단 하나의 기표인 일자 속에 국소적으로 배치하려고 말한다. 누빔점 남근기표가 누빔점으로 기능하면서 일종의 이론적 텍스트 과정의 산종을 제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그것이 결여 자체에 대한 기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여의 기표를 축소시킨다. 일자 속에 국소적으로 배치한다. 이 결의의 기표를 갖다가 너무 그 국소적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주 이 주변 변들이 주변 잡기 취급하듯이 취급하려고 한다 이거죠. 락강이. 데리다는 락강이 결여 자체에 대한 긍정을 통해 결여를 축소하려는 역설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난한다. 예. 결여가 결여라는 것이 굉장히 이 S1 즉 대표 기표 즉 누빔점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그 결여의 기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결여의 기표를 국소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결여는 그것이 상징적 거세로 결정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남근이 기표로 규정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여는 그것이 상징적 거세로 결정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의 거세란 뭡니까? 나의 결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게 상징적 거세예요. 남근이 기표로 규정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요소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예외의 지점으로 국소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요소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예외의 지점으로 국소적으로 배치시킨다. 이 결여, 남근기표, 이 남근, 결의의 기표인 남근기표를 이렇게 국소적으로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예를 들면 나사 하나와 마찬가지예요. 기계와 기계가 연결됨에 있어서 나사 하나가 국소적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 C라는 기계를 갖다 연결시키잖아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결여라는 이 상징적 거세를 아주 축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장하는 예외 지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예외 지점이 아닌가. 예,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남근기표입니다. 1차적인 순진한 독해 수준에서도 이러한 포스트 구조주의의 입장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락강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락강에 대한 비판이 지나칠 정도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락강의 진리를 모르고 모든 텍스트는 아무리 형이상학적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형이상학적 순환 속의 틈새를 예고하는 간극을 생산한다. 메타 해석, 메타 언어적인 차원을 예고하는 간극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텍스트 과정 자체가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뒤집는 지점을 생산한다. 텍스트 과정 자체가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이것은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뒤집는 지점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끄러짐이고 텍스트의 그 결여고 텍스트의 그 균열이고 텍스트의 미끄러짐 아니에요. 그게 텍스트의 그 찌끄러기 아니에요. 락강은 이걸 보고자 한다 이거죠. 이걸 봐라 이거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메타 언어의 위치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시학주의라는 자체적인 메타 언어의 위치, 내재적인 메타 언어의 위치를
시학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메타 언어의 위치, 이론적 입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모순이죠, 모순. 메타 언어는 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메타 언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즉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의 근원에는 순수하고 간결한 메타 언어에 의해 별 어려움 없이 진술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된 이론적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메타 언어를 외적 메타 언어의 입장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내적 메타 언어의 입장을 명확한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이걸 감추고 있다 이거예요. 포스트 구조주의의 시학적 문체 자체. 시학적 문체. 요거가 오로지 어떤 이론적 명제들을 장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이 이론적 명제들을 장식한다는 게 뭐예요? 주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뭐로? 시학적인 문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자기에 대해 거리를 지속적으로 아이러니한 문체,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을 계속해서 뒤집는 방법. 시학적 문체라는 건 그런 거죠. 자기에 대해 논평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논평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문체. 예. 여기 이제 유지하는 이빨. 아이러니한 문체.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을 계속해서 뒤집는 방법을 써서 시학적 또는 무슨적? 무슨 쪽이죠? 예, 미학화. 보편화된 미학화 과정. 예. 시학적 문체 자체는 오로지 어떤 이론적 명제들을 장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자기 자신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어떤 텍스트의 이론적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 해석이 아니냐 이거죠. 지적이 보기에는. 그게 바로 내재화된 메타 해석의 지점이 아니냐 이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포스트 구조주의적 논평들은 종종 해결적 의미에서 악무한의 효과를 양산한다. 자기 자신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시학적 문체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어떤 보편적인 뭘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미학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논평을 지속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뒤집는데 자기 자신의 했던 말을 뒤집는데 이런 거는 바로 악무한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거죠. 해결적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냥 자기 자리에서 뱅뱅 돈다 이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창조적인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들은 동일한 이론적 과정에 동일한 이론적 과정. 예. 근거한. 예. 끝없는 유사 시학적 변주.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못하는 변주에 불과하다. 예. 이게 지적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빠져있는 악무한이다 이거죠 이게. 예. 따라서 해체주의의 문제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극단으로 가면 이제 해체주의죠. 해체주의의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데 있다. 이게 그 메타 언어의 관점, 메타 언어의 입장을 부정하지만 이런 이 해체주의의 문제는 해체하면서 그 해체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해체를 강조하면서도 자기 자신들만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해체주의가. 해체주의가 뭡니까? 구조를 그냥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구조를. 기존의 구조를 다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구조를 해체시키는 데에는 그들만의 이론적 구조가 있다 이거죠. 진리의 차원은 우리가 말하는 지점에 대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런 말이다. 진리의 차원은 우리가 말하는 지점에 대해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론. 이게 바로 해체주의가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진리의 차원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환희의 미끄러짐, 텍스트 자체의 미끄러짐, 여기에 창념하는 것이고, 포스트 구조주의는 환유 과정, 끝없는 환유 과정, 끝없는 논평 과정, 끝없는 뒤지기 과정, 끝없는 환유 과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편적 미학화 과정에서 미학화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메타적인 입장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락강은 어떤 문체, 어떤 이 텍스트에도 어떤 말에도 거기에는 미끄러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미끄러짐을 우리가 집중하려면 은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유. 끝없는 환유 속에서 그 끝없는 환유를 정지시키는 은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유적인 발견, 은유적인 창조, 이것이 락강이 이 관점을 두는 부분이죠. 그건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을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점이 있고 뭐 나는 사회적으로 어떻고 관계적으로 어떻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 끝없는 자기 뒤집기.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이런 면도 있어. 이렇게 자기를 뒤집는 환유적인 그런 보편화된 어떤 이 미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의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자의 해석의 관점이죠. 근데 락강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나를 진술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 내가 나를 해석하는 그 진술 자체에 미끄러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건 은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거죠. 은유를 통해서. 환유 과정, 끝없는 환유 과정, 끝없는 해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그 미끄러짐, 그 균열, 그 결여, 그 찌꺼기를 보는 그 은유 과정이 이 발견의 과정이 엔트데쿵 이 발견의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은유가 중요시되는 것이고 그 결여의 이 찌꺼기, 미끄러짐, 그 잉여 이것이 락강에게는 그 주체의 본질로 들어가는 무의식의 진실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이 락강에게서는 메타언어예요. 그 은유가 그 새로운 발견, 새로운 통찰, 새로운 무의식적 지각 이것이 락강에게서는 일종의 메타언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은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은유의 과정을 많이 겪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무의식의 진실을 발견하는 무의식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내가 여태까지 나를 보지 못했던 부분, 그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걸 내가 담론 과정을 통해서 그 은유의 단절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메타언어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